저는 모르는 단어도 없고요. 눈으로 읽으면 단어를 너무 많이 알아서 정확하게 다 해석은 돼요. 근데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부분 초보 토익커 분들의 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국, 호주 발음 귀를 뚫어버리는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키라우스 LC 제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큰 거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편에서 저희가 다룬 주제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제가 단어를 외워야 한다고 잔소리를 엄청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 왼쪽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 이번에는 발음입니다. 발음.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토익 시험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발음이 몇 개일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4개국의 발음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발음은 아무래도 영국 남자, 호주 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환장 콜라보레이션, 영국, 호주 발음이 나왔을 때 겁부터 먹는 그런 대부분의 토익커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을 연습법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발음의 차이를 알면 더 쉬워지는 LC.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Check it! 구독, 좋아요, check it! 자, 우선 LC에서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이 아주 쉬운 단어, water라는 단어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water, water 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이걸 water 라고 발음합니다. 자, 또 하나, 주말이라는 단어도 미국 사람은 weekend 라고 부르고요. 영국, 호주 발음은 and를 강조해서 weekends 라는 발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발음,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강세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음은 좀 비슷해요. 나라마다 어디를 더 강조해서 말하는지가 좀 다른 거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러면 모두가 뭐? 뭘 먹고 싶다고? 뭐 무슨 뭘 먹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진 않죠. 근데 영어는 똑같이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I want 아이스크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Excuse me, can I get a strawberry ice cream please? 이렇게 강세를 잘 넣어서 발음을 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70-80% 정도는 대부분 미국 발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식 발음이나 강세는 처음부터 뭐 따라 읽는 것도 잘 하고요. 또 이해도 훨씬 수월하게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 영국, 호주 발음을 완전 처음 듣는 분들 있죠? 있잖아요. 왜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영어야? 이러면서 되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저희 스터디에서 쉐도잉 연습을 하는 많은 토익커 분들이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쌤.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죽겠다. 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내가 다 아는 단어인데 뭐 water, weekend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들었을 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듣기만 해도 답답하다, 진짜, 그쵸? 아는데 안 들린다니? 쌤, 저는 모르는 단어도 없고요. 눈으로 읽으면 단어를 너무 많이 알아서 정확하게 다 해석은 돼요. 근데 왜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대부분 초보 토익커 분들의 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눈으로 다 읽을 수 있는 문장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영어 강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한평생 문법과 독해의 길만 우직하게 걸어온 학생들은 이 강세라는 게 정말 어렵고 안 들려서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국, 호주 발음 귀를 뚫어버리는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LC 접수. 첫 번째, 미국과 영국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발음 법칙 혹은 연음 법칙을 기억하기. 우선 영국 발음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영국 발음에는 R 발음이 없다고 하는데, 알파벳 R 있죠? 요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 really? 진짜? 이것도 really? 이렇게 발음하고, 뭐
레스토랑 있잖아요. 이것도 레스토랑 뭐 이렇게 다 묵음 처리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데 아니겠죠. 여러분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으로 발음을 합니다. 뭐냐면 모음 아, 에, 이, 오, 우 옆에 알파벳 R이 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 단어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미국 발음과 완벽하게 소리가 다른 몇 개의 빈출 단어를 소개해 볼게요. water, weekend, laboratory, organizing, inquiry, garage. 이 단어들은 완벽하게 내가 눈으로는 알지만 소리로 들었을 때 생소하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영국 발음들입니다. 자, 반면에 미국 영어는 어떠냐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T,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D 요 알파벳들이 R 발음으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Why don't we? Y와 O 사이에 있는 D가 R 발음으로 바뀌면서 Why don't we가 아니라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이런 소리가 납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I will put in an order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주문을 넣어줄게, 주문을 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put in an order. 어디 소리가 바뀔까요? T 소리가 U와 I 사이에 있는 T가 R 발음으로 바뀌면서 I will put in이 아니라 I will put in an order for you.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거죠. 자, 또 pick it up 이라는 단어도 있죠. pick it up은 어디 소리가 바뀌어요? T 소리가 바뀌겠죠. pick it up은 이렇게 주워 듣는 거 아니면 뭐 가지러 가는 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I와 U 사이에 있는 T가 어떻게 바뀐다? pick it up이 아니라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이렇게 R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는 법칙. 소리가 같은 알파벳 또는 비슷한 소리가 붙어 있다면 앞에 있는 소리를 탈락시키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lamp, post, 가로등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똑같은 소리를 내는 알파벳 P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걸 탈락시키면 어떤 소리가 난다? lamp post가 나지 않겠죠. lamp post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또 한 가지 cupboard. 이번엔 같은 알파벳은 아닌데 P 발음과 B 발음이 소리가 비슷해요. P, B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자, 요거는 찬장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 cupboard 이렇게 읽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cupboard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요거는 P 발음, B 발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앞에 걸 탈락시키면서 cupboard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단어를 외울 때 cup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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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board 이렇게 외웠다면 시험장에서 cupboard 혹은 cupboard 이렇게 나왔을 때 듣고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겠죠. 자, 요거는 문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The woman is squeezing a plastic bottle. 요 문장을 봅시다. 여기에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알파벳 is, squeezing, s가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소리를 탈락시키면서 the woman is squeezing이 아니라 the woman squeezing, the woman squeezing. 비동사 소리가 잘 안 나면서 the woman squeezing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한글로 발음을 적기. 제가 왕기초나 인문 토익커 분들께 정말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호주 발음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죠? 이미 미국 발음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영국 발음으로 읽어봅시다 라고 해도 어차피 다시 미국 발음으로 그냥 말짱 도루묵 읽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읽어보라고 시켜요. 그리고 같이 연습을 하죠. 자, The woman is squeezing plastic bottle. 이거를 영국 발음으로 The woman squeezing plastic bottle 한 10번을 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졌겠다 해서 스스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라고 하면 The woman is squeezing plastic bottle. 이렇게 다시 미국 발음으로 읽어버립니다. 자, 발음 기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인 한글이 있으니까 발음이 나는 그대로 적고 그대로 읽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움과 교정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음원을 들려드릴게요. Why don't you take a taxi with us?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Why don't you take a taxi with us? Why don't you take a taxi with us에서 Why don't you가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Why don't you가 제안을 하는 Y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소리를 인지해버리면 안 되고 지금 이 성우처럼 Why don't you take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take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소리가 나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서 쉐도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Why don't you take a taxi with us? 읽으면 돼요. Why don't you take a taxi? 이러면 택시 타는 게 어때? 완성될 수 있죠. 그렇죠? 자,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I'll walk downstairs. 자, 이거는 듣고도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눈으로 보면 다 알죠? 영국 발음. I'll walk downstairs. I will walk downstairs. 이렇게 소리가 안 나죠. I'll walk downstairs.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I will walk downstairs가 아니라 I'll walk downstairs.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죠?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봐요. I'll walk downstairs. 따라하는 거예요. I'll walk downstairs. I'll walk downstairs. 이렇게 소리를 교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익숙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강세 표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는 강세가 없죠. 영어는 모든 단어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세를 표시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How are we going to move all of these office chairs?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모노톤하게 읽으면 How are we going to move all of these office chairs? 발음을 굴려가면서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강세 없이. How are we going to move all of these office chairs? 근데 영어는 어때요? How are we going to move all of these office chairs?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How are we going to move all of these office chairs? How move chairs에 강한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How are we going to move all of these office chairs? Chairs. How move chairs는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옮겨요? 의자를. 그렇죠? be going to를 굳이 안 들어도 돼요. How move chairs. 어떻게 옮겨 의자. 핵심이죠.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에 강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영국 발음. Weekends are hectic here.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죠. 얘는 우리가 알만한 단어가 들어가요. Weekends. 근데 이거 뭐예요? 주말이잖아요. Weekends are hectic here. 주말은 되게 바빠요, 여기. 이거죠? 근데 소리가 내가 아는 소리가 아니죠. 나는 weekends 이렇게 외웠는데 얘는 소리를 어떻게 내요? Weekends. weekends. 여기서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weekends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weekends에 들어갔나요? 뒤쪽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어디를 동그라미 쳐둔다? ends. 여기가 강하게 소리가 난다. 라는 걸 표시하면서 발음할 때 weekends가 아니라 weekends. 여기를 강조하면서 소리를 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ekends are hectic here.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Weekends are hectic here. 지금도 소심하게 Weekends are hectic here. Weekends are hectic here.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세요. Weekends are hectic here. 내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왠지 내가 발음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막상 내보잖아요. 그럼 이게 좀 안 되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소리 내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강세가 다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present. 앞쪽에 강세가 있죠? present. 이건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present. 뒤쪽에 강세가 있으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건네주거나 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 produce. 앞쪽에 강세를 찍으면 농작물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produce. 뒤쪽에 강세를 찍어주면 생산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기하죠? 네 번째, 쉐도잉. 제가 쉐도잉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는 단어도, 문장도 무조건 모두 싹 다 발음해보기. 제가 아까 왕초보 토이커 분들이 아는 단어를 못 듣는다, 나 워터 아는데 안 들린다, 이래서 엄청 답답해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눈으로 단어를 보고 이게 이 뜻이야 하고 인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게 리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닝은 소리를 들어야만, 이 소리가 귀에 들어와야만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단어도 눈으로 알아도 못 들으면 말짱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쉐도잉을 할 때는 눈으로 그냥 계속 따라 읽으면서 소리를 계속 따라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리딩 하듯이, 책 읽듯이 따라 읽으시는 분들. 근데 너무 그렇게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문장이 익숙해지고 문장 구조와 의미가 파악이 된 상태라면 소리, 음원만을 듣고 내가 이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The woman is squeezing plastic bottle 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때 내가 이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The woman, 여자가 squeezing, 짜고 있다. plastic bottle, 플라스틱 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와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다 파악했다면 스크립트를 덮으시고, 그렇죠? 여기 영어 스크립트 다 덮으시고 소리만 들으면서 The woman squeezing, 요 단어가 잡히는지, 여자가 짜고 있다, 요게 잡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론은 싹 다 설명드렸는데 토익 파트별 문제에서 적용해서 영국 발음을 들어보고 발음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문제들은 실제로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 파트별로 하나씩, 파트 1에서 하나, 파트 2에서 하나, 3, 4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파트 1부터 좀 들어볼까요? D. A wheelbarrow is being pushed to the work site. 자, 우선 여기서는 wheelbarrow라는 단어를 wheelbarrow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읽고 있다면 그거부터 교정. wheelbarrow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여는 법칙에서 비슷한 소리가 있으면 앞에 걸 탈락시킨다 라고 했죠. 여기 pushed, D와 T 발음이 비슷하죠.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난다? pushed to가 아니라 pushed to, pushed to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걸 표시를 해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 wheelbarrow와 push to를 적어놓고 읽는 거예요. A wheelbarrow is being pushed to the work site.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고요. 따라서 해볼게요. A wheelbarrow is being pushed to the work site. 자, 여러분들 쉐도잉 하실 때 그냥 스크립트를 A wheelbarrow is being pushed to the work site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면 좋지 않다라고 했죠. 들으면서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필요한 단어를 내가 들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A wheelbarrow Wheelbarrow is being pushed to the work site. being pushed to work site. 정확하게 귀에 들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눈앞에 두면 어떻게 생각이 된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트 2 가볼까요? 파트 2 질문 들려드릴게요. 파트 2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이해 못했는데 보기를 듣는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Where did you have dinner yesterday? 자, 여기서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문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의문사를 Where did you have dinner yesterday? 이 의문사 where인데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죠? Where did you have dinner? 왜예요? Where did you have dinner yesterday? 영국 발음이니까. 그렇죠? 미국 애들은 Where did you have dinner yesterday 이렇게 읽어주겠죠? 근데 우리 지금 들은 거 영국 발음이잖아요. 영국 발음의 특징을 생각해서 자, 우리 모음 옆에 있는 얼 소리가 난다? 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where이 아니라 where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Where
did you have 하지 않죠. Where did you have?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Where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한 번 더. Where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쓰는 거예요. Where did you have?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읽는 거죠. Where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dinner yesterday? Where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다시 한 번. Where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Where did you have?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쓰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Where did you have?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읽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파트 3, 4로 한번 가봅시다. 파트 3, 4는 문장이 좀 길어요. 들어보세요. Hello.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arrive.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알아야 문제를 푸냐면 I'd like to know when my I'd like to know,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다는지를 알아야 정답을 맞춰요. 몇 번 들어볼까요?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arrive.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뭘 arrive. 알고 싶다는 거죠?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arrive.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My sofa is going to 여기. arrive. When my sofa is when my sofa is going to 이 arrive. 부분을 들어야 정답을 고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3-4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when sofa arrive. 언제 소파 와. 여러분 when도 알고 소파도 알고 arrive도 알죠. 이거 다 아는 건데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고 소리를 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 when sofa arrive가 들어갔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I'd like to know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arrive. when my sofa arrive. 이게 핵심이죠. 다시 한번. I'd like to know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arrive. when sofa arrive.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본 후에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I'd like to know when my sofa is going to arrive. sofa arrive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꼭 어떻게? 내가 잘 못 들었으면 소리를 확인하고 발음까지 해보셔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 들어갈게요. 영국 호주 발음 귀를 뚫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미국과 영국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는 법칙을 기억하기. 두 번째, 어려운 발음은 어떻게? 한글로 발음을 그대로 적어보기. 세 번째, 강세를 표시해두기. 네 번째, 쉐도잉! 아는 단어와 문장도 꼭 모두 다 발음해볼 것.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발음 훈련은 내가 따로 훈련을 디벨롭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만 알고 매일 연습해도 영국 호주 발음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LC 제키 바로 찾아오세요. 연구실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정말 이 방법대로 해도 안 된다면 내가 너무 겉핥기식으로 한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한번 했는지를 양심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C 제키랑 제키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국 호주 발음을 잡는 몇 가지 팁을 전달드렸는데요. 제가 토익커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스닝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다. 절대 눈으로 잘 읽힌다고 해서 들릴 거라고 착각 금지! 눈으로 이해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꽝입니다. 말짱꽝.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안 들릴 수 있으니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리를 내서 읽어야 능률이 올라간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들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발음 그리고 LC는 이 LC 제키와 함께 부숴버리고 RC는 저기 옆에 영업부 장선배 장종훈 선배님과 부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발음 연습 돌입해보는 거예요. 파이팅! 눈 세모났겠다. 눈 네모났겠다. 언니 진짜 싫죠? 미국 발음과 다시 갈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네?
일리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왜 웃어? 오키도키 산타 오키 웃어줘.